점점 이제 내용은 계속 어려워질 거예요. 네, 부등식이 조금 어려운 단원이긴 해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것보다는 좀 많이 어렵고요. 지금 뒤로 갈수록 계속 어려워질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제 고등학교 거 배울 때 수포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원이 여기 부등식부터. 네, 가장 많이 나오고요. 네. 예, 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실력이 또 많이 갈리고요. 네. 그래서 좀 열심히 하셔야 되는 단원이긴 합니다. 이 부등식만 좀 어렵고, 이 다음은부터는 이제 또 지금까지 배운 거랑 전혀 상관없는 게 나오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나오거든요. 네. 다들 경우의 수 기억하시죠? 네. 2학년 2학기 거랑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고등학교 방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 네. 생각하는 거나 그런 거는 다 똑같은데 고등학교 방식으로 써야 되니까 거기서부터는 또 쉬워져요. 그 다음에 그 뒤에 행렬도 솔직히 좀 쉽습니다. 거기까지는. 네. 그래서 이 부등식만 좀 잘 넘기시면 네, 그러면 좀 할만할 수도 있어요. 남은 고등학교 과정들은 1학기 거는 2학기 거는 또 다른 얘기니까 네, 그건 그때 가서 바로 얘기를 하고. 자, 질문 158까지 151쪽에 네 1-1번이랑 1-3 151쪽에 1-1번이랑 1-3번이요. 그리고 153쪽에 네 153쪽에 2-2번에 2번이요. 2-2번에 2번이요. 네 156쪽에 56쪽에 5-1, 5-2랑 5-5-2 158에 7-3번 158에 7-3 7-2요. 7-2요 157쪽에 6-2요 6-2요. 다들 여기 모르는 게 많으시군요. 네. 모르는 게 많이 있으시네요. 시작해 봅시다. 자, 먼저 151페이지 1-1번부터 네, 시작합시다. 자, 얘는 이제 부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네, 식을 정리했을 때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우선은 넘기시고 그러면은 동류항으로 묶어주니까 a-4x가 될 거고 얘 넘기면 2a가 되는데 2로 묶을 수 있네요. 그러니까 a-4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경우를 다 쓰시는 거죠. a-4가 양수일 때 a-4가 음수일 때 a-4가 0일 때 네,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거기에서 a-4가 아이고 이것도 부등호 잘못 썼네. 음수일 때였죠. 네. 양수일 때에는 그대로 분모에다 내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x가 a-4분의 2 곱하기 a-4여서 그대로 약분하니까 네, 그러니까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2번은 음수일 때인데 음수일 때는 얘 내리는 건 똑같다 그랬죠? 뭐만 바뀌어요? 부등호 방향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계산 안 하고 쓰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똑같은 계산입니다. 양수든 음수든 숫자가 달라지는 건 아니야. 네, 부등호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네, 요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a-4가 0일 때에는 여기에다 대입하면 4를 대입하니까 0이 될 거고요. 여기다 대입해도 2 곱하기 0이니까 0이 되겠죠. 그럼 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라도 맞는 게 있으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해가 모습이 많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답을 다 쓰시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가만히 되고 있어요? 네. 넘어갈게요. 자, 이제 두 번째, 6번이요. 1-3번. 자, 1-3번도 정리는 해야죠. 얘 넘겨야 되겠죠. a 플러스 2bx. 이게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 2학년 1학기 때 요런 방식은 솔직히 나왔어요. 시험 같은 거에도 좀 나오는 방식이긴 한데 기억 안 나요? 이거 중학교 문제야. 요 문제는 어려운 문제로 1차 부등식 할 때 좀 나왔던 문제예요. 자, 얘 해가 요거죠? 근데 해를 보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네요? 그 얘기는 a 플러스 2b가 음수란 얘기겠죠? 네, 부등호 방향이 바뀌려면 자, 그래서 얘를 그대로 내리고 음수인 걸 알고 있으니까 부등호 방향을 바꿔주시고 네, 그러면 a 플러스 2b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될 거고 지금 이게 2란 얘기니까 이게 2죠? 그래서 이것만 따로 다시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넘겨서 곱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2a 플러스 4b가 되고 넘기니까 뭐 3a가 넘기니까 마이너스 3b가 돼서 a가 마이너스 b가 됐어요. 자, 그래서 a에다가 마이너스 b를 대입할게요. 네. 그러면 우리가 부등호를 알 수 있으니까 빼니까 b가 0보다 작죠. b가 음수네요. 그럼 b의 부호 반대가 a니까 a는 양수겠죠. 자, 그래서 a가 양수고 b가 음수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여기다도 대입해야죠. 그러니까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b를 대입할게요. 그러면은 2bx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3b 이렇게 될 거고요. 2b가 지금 마이너스 2b가 될 거고요. 근데 b가 음수라 그랬죠? 그러면 2b도 음수겠네요? 그러니까 내리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네요? 그래서 약분하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돼요? 괜찮아요 다? 안 괜찮군요. 네, 자, 왜? 어디가부터 이상해요? 음. 혼란스러워요?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얘를 정리해서 요거는 첫 번째 거 요건 이해돼요? 네. 이건 이해돼요? 이 부등호 확인한 것도 이해돼요? 그럼 얘가 문제인 거야? 네. 그냥 A 자리에다 대입하면 되잖아. B가 그러면 음수니까 그 부등호를 바꾸는 거예요. 네, 그쵸. 지금 B가 음수니까 2B도 음수니까. 그래서 부등호 방향만 바뀐 거야. 원래대로 계산을 하면 얘가 음수라는 거 알면 마이너스를 곱해서 써긴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지금 하는 게 훨씬 외워두면 편한 거여서 원래대로 하면 마이너스 곱해서 이렇게 써야죠. 그리고 이제 이게 양수니까 그대로 내린 거죠. 그리고 약분한 거죠. 그래도 답은 똑같아요. 근데 이게 더 불편한 거여서 그냥 내리고 부등호 방향 바꾸는 걸로 하시는 게 훨씬 편한 거죠. 네. 넘어갈게요. 자, 다음 2-2번이요? 얘는 네. 얘는 그냥 두 번 계산하시면 되죠? 2x-4 플러스 x가 마이너스 x 하나 쓰고 마이너스 x가 x-2 하나 써서 2x-8 플러스 x가 마이너스 x여서 네 넘기니까 4x가 8이어서 x가 2보다 작다 나올 거고 얘는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2니까 x가 1보다 크다가 나와서 수직선을 나타내면 진한 점에 1이고 방향이 오른쪽 2고 방향이 왼쪽 둘 다 겹치는 구간이니까 답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얘는 뭐가 또 문제야? 뭐가 헷갈렸어요?
얘는 쉬운 거야. 근데 그러니까 뭐가 이제 계산이 잘못됐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잘못된 거 찾았어요? 그냥 부등호를 잘못 썼어. 아, 너 부등호 바꾸는 거 지금 어려운 거예요? 마이너스 붙어 있을 때? 네. 아, 큰일인데요? 그거는. 그건 큰일인데. 그러면 다 틀려요. 부등호 잘못 쓰면. 어쩔 수 없어. 자, 잘 보고 따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어디야? 요거야? 156. A 값의 범위. 자, 요거 뭐 정리 각자 해야죠. 12-3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12, x는 6보다 작다.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넘기면 마이너스 3x가 a-4, 그래서 x가 부등호 방향 바뀌고 지금 마이너스 3분의 a-4. 네, 뭐 이렇게. 아니면 이거 헷갈리면 원래대로 그냥 할까요? 마이너스 곱해서 하나 하고 3으로 내리면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순서대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서 수익선을 표시하시고 진한점에 이렇게 될 텐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해를 갖자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이 상태면 해가 있죠? 그러니까 3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4는 6보다 작으면 해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요거 보지 마시고, 얘가 그러면, 요 식이 딱 6이면, 여기까지 가면, 네, 그러면은 해가 있냐, 요걸 생각하시는 건데, 얘는 6보다 크거나 같은데, 아까 얘는 6보다 작다니까 겹치는 게 없거든요. 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6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맞는 거고 갖다 붙일 필요 없는 거고 이걸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4보다 크거나 같다. 네, 요게 답이 됩니다. 5-1번은 이렇게 했고요. 자, 5-2번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2번도 3을 곱하면 x가 a-3이에요. 밑에 있는 거는 2x가 마이너스 2여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수익선 나타내시면 그린 동그라미의 마이너스 1의 왼쪽으로 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 표시할 건데 해를 갖지 않도록이니까 얘 여기 있어야 되겠네요. 진한 점에 a-3의 오른쪽 방향으로 가야지 해가 없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식 하나는 얘가 더 크다는 거 알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a-3이 큰데 얘가 최대 여기까지인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여도 얘가 1이 아니었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여도 네, 얘는 같다가 있고 얘는 같다가 없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아서 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맞는 거죠. 해가 없다는 게. 같다를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면 넘어가니까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 이해되고 있어요? 네. 이거 많이 중요해요. 그리고 등호가 있거나 없거나가 되게 큰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푸는 거거든요. 등호 없다고 해서 부등호가 이제 있고 없고가 잘못됐다고 해서 다 맞았는데 뭐 실수로 틀렸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가시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식 같은 거 부분 점수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냥 부등호 틀리면 다 틀린 거야. 이런 거 문제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서. 그래서 그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6-2번으로 가겠습니다. 또 방금 했던 거랑 뭐 똑같죠? 정리하시면은 얘는 2x-6이 3x-8 그래서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 x는 2보다 크다. 얘는 넘기면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a x는 2분의 a보다 작거나 같다. 자, 수직선 나타내면 2보다 크고 자, 얘를 나타내야 되는데 합이 10이어야 돼. 진한 점에 그럼 해는 있다는 얘기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가야 될 건데 합이 12가 되려면 그러면 이 사이의 정수는 2는 포함 안 하니까 3부터 시작해서 3, 4, 5까지 해야지 합이 12가 되죠. 한마디로 얘는 5랑 6 사이에 있다는 게 보여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2분의 a가 5보다 크고 6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등호 어디다 붙일지만 확인하시면 끝나는 거죠. 어디다 붙여야 되죠? 5에다 붙여야 되죠. 얘가 같다가 있으니까 최대한 5까지 가도 3, 4, 5에 3개의 정수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 갖다 붙여야 되고 그래서 2를 다 곱해주시면 A는 10보다 크고 12보다 작다.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된다. 이해돼요? 할 수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도 아직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제 슬슬 어려운 거 오늘부터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라서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원래 이 내용은 옛날 같았으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네. 한 5년 전만 해도. 중학교 2학년 때 원래 연립부등식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게 고등학교 거로 니네 때부터 바뀐 거기 때문에 옛날이었으면 니네 이거 다 중학교 2학년 때 시험 봤어야 되는 내용이야. 지금까지 설명한 거 전부 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얘는 뭐 특별하게 할 게 있어? 식을 못 써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계산을 못해서 그러는 거야? 식을 못 써서? 식만 써드리면 돼요? 자, 우선은 A의 개수가 뭐냐고 그랬으니까 A의 개수가 X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합쳐서 10개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10-x죠. 요거까지는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에 식은 우유식 하나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유식이래. A 아이스크림. 근데 우유 가지고 식을 써야 되는 거겠네. 그러니까 A 우유양을 곱하면 7식 곱하기 X개. 그 다음에 B의 우유양은 그러면 50 곱하기 10-X잖아요. 이게 지금 우유가 10개 만드는데 총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640리터 가지고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보다 넘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야 되고. 자, 이게 이제 우유 사용한 거고, 설탕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쓰게 되면 얘는 10x 플러스 15의 10-x가 130이 되는 거죠. 이게 식이에요. 넘어가요.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방이 x죠? 네. 7명씩 들어가니까 7x고요. 14명이 남으니까 플러스 4가 이렇게 되면 7x 플러스 4가 전체 인원. 근데 그 다음에 9명씩 배정을 한다 그랬고 4명 이상 6명 미만이니까 이상 미만은 그대로 표시하시면 돼요. 여기는 플러스 4 여기는 플러스 6 이것도 그대로 표시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9명씩 배정이니까 여기는 9x가 들어가야 되겠죠. 얘도 식을 못 써서 그런 거죠? 아니면 얘는 계산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활용은 뭐 식만 쓸 줄 알면 되니까. 그러니까 활용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어려운 문제가 좀 안 나왔어요. 이런 방배적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가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근데 식을 저렇게 써요. 자, 식이 이해가 안 가시는 거죠?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방이 있어요. 몇 개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X개예요. 그죠? 근데 처음에 여기에 7명씩 다 들어가요. 여기까지 다 들어갔겠죠? 그랬더니 14명이 남았어요. 그러면 얘는 이해되시는 거죠? 네. 들어간 7명에서 반개수를 곱한 다음에 14명 남은 것까지 합치면 학생 전체 인원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자, 9명씩 배정하면 학생이 4명 이상 6명 미만으로 남아요. 어차피 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 반개수가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인원만 9명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 그럼 9x가 된다는 건 이해돼요? 네. 9x가 된다는 거 이해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방을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 방은 사람이 들어가긴 했는데 그게 4명 이상 6명 미만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9명짜리 들어가는 방에 4명에서 6명만 3명이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5명이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남는 인원이 생기는 거죠. 그 마지막 방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마지막 방까지도 9명씩 지금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배정하면 학생이 그래도 남는 거니까 4명이 남고 6명이 남아야지. 말을 좀 잘못했구나. 마지막 강까지 9명이 다 찬 거죠. 지금은. 네. 그 다음에 4명이 남고 그 다음에 최소한 6명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도 이렇게 계산을 하든 네, 지금 전체 인원을 비교하는 거니까 비교를 해야 되는데 범위로 나왔으니까 범위로 남은 인원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몇 명 남았다 얘기한 게 아니고 최소한은 4명이 남을 수 있고 최대한은 6명 미만이 남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대로 범위로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네, 방의 개수에 대한 범위를 얘기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인원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설명 다 한 거네요. 이제 절대값으로 갈까요? 자, 절대값을 얘기를 해보면 네, 절대값은 이런 의미를 아셔야 되니까 절대값 x가 예를 들어서 4보다 작다. 자,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는 정수만 좀 얘기를 해볼까요? 4보다 작은 절대값 x 했을 때 4보다 작은 정수 뭐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자, 절대값이잖아요. 뭐뭐 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도 네, 되잖아요. 4보다 작은 거는. 자, 우리는 정수로 얘기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만 한마디로 이 안에는 음수랑 양수가 둘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분수소수로 생각을 하신다면 x는 그러니까 4보다 작은 분수소수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4보다 큰 분수소수도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 x가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범위를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여기에 뭐가 들어가든 4보다 작다는 게 확인이 됐죠. 예를 들어 마이너스 2.5가 들어가도 맞다는 게 확인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요건 이해될까요? 자, 그럼 얘를 내가 수직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4랑 4 사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절대값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다면 그러면은 지금 얘 반대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 범위는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될까? 그러니까 얘
절대값 C에서 숫자보다 크다라고 돼 있을 때는 범위를 두 가지로 써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4보다 작다랑 4보다 크다. 얘를 제외한 게 얘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이거 이해돼요? 다른 분들도? 말을 해. 네. 되고 있어요? 준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요 범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항상 계속 얘기하지만 절대값 이 x는 뭐랑 같다 그랬어요? 루트 x제곱이랑 같은 의미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요것도 좀 생각을 계속 해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걸로 해볼게요. 자, 얘는 절대값이 양쪽에 이렇게 범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절대값 x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내가 이렇게 썼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이 식은 연립부등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라는 게 하나 있는 거고, 절대값 x가 4보다 작다라는 게 하나 있겠죠. 자, 방금 1, 2번을 생각하신다면 큰 쪽은 x가 2보다 큰 거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범위를 구할 수 있었고, 이렇게 절대값 x가 4보다 작은 쪽은 겹치는 모양인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고 범위를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 방금 동그라미 1번이랑 2번이. 자, 그래서 이걸 각자 구했죠? 그러면 이거를 수직선에 나타내면 먼저 마이너스 4랑 4를 범위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다른 색으로 표시하면 2보다 크니까 얘는 이쪽으로 갈 거고,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얘는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둘 다 겹치는 구간을 보면 이렇게 두 개가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하나 쓰고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게 이 3번 내용이야. 이것도 이해될까? 1번, 2번 내용은 그대로 하는 건데 연립부등식이니까 두 번 한 거예요. 따로따로 써서. 네. 절대값을 따로따로 계산을 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이거 계산하니까 되게 오래 걸리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4면 한마디로 나타내고 있는 게 얘 부호 반대가 앞에 음수, 얘 부호 반대가 뒤에 라고 그냥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거는 얘가 그대로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 있던 간에 이렇게 되겠죠. 내가 어떤 숫자를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3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이렇게 썼다면,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하나, 3, 7 하나라고 그냥 바로 쓰시라는 얘기예요. 방금 제가 한 것처럼 계산하지 말고. 무슨 생인지 이해되세요? 네. 자, 그래서 빨리 그냥 쓰시면 된다. 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 이거 우리 앞에 절대값이 있었던 방정식 기억나요? 절대값이 있을 때 방정식?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부등호로 되어 있는 것 뿐인 거고, 자, 방법은 앞에서 배웠던 절대값 있었던 거랑 같은 방식이다. 뭐 저기 나와 있는 예를 그대로 하나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하면 이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하는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양수이면 그대로 꺼내고 음수이면 마이너스 붙여서 꺼내고, 그거랑 부등식이 있는 것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쉽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0이 되는 값을 대입하면, 지금 여기에 x에 마이너스 1 대입해야죠. 그러면 기준이 축이 x는 마이너스 1이고 이쪽이 플러스 1대고 이쪽이 마이너스 1대의 범위인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먼저 이렇게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가 양수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대로 꺼내야 되겠죠? x 플러스 1이 4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그러니까 3이면 요쯤에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당연히 그 구간까지만 색칠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범위가 아니니까 색칠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쪽 왼쪽은 얘가 음수일 때의 범위인 거고, 얘가 음수니까 꺼낼 때 부호를 반대로 꺼내면 되고, 마이너스 x가 5가 돼서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5보다 크다니까 이쪽 방향에 여기까지만 범위를 표시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이어지면 답을 쓸 때에는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이어서 쓰셔야 돼요. 따로따로 쓰시는 게 아니고. 이해될까? 네. 자, 이런 방식으로 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더 중요한 거, 절대값이 2개 있는 거. 앞에서 이 내용이 안 나오지 않았었나? 베이직 셀에 나왔었나? 요게? 절대값 2개 있는 게? 우선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얘는 그러면 이제 보면 바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고 바로 쓰셔야 되고, 얘는 반대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고, 그 다음에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로 쓰셔야 되고. 자, 얘도 마찬가지. x-2가 작으니까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다음에 x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더하기 1을 다 해주셔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고. 자, 얘는 또 반대니까 x-2가 마이너스 5보다 작고 x-2가 플러스 5보다 크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하나 답이 되고 x는 7보다 크다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바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값이 있는 쪽이 크다라고 돼 있으면 답을 따로따로 2개 쓰는 거고, 절대값이 있는 쪽이 작다라고 돼 있으면 그러면 겹쳐서 쓰는 모양으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이 방식은 이제 부등식 할 때 계속 이제 나오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넘어갈게요. 필수예제 8번에 보시면 1번은 뭐 앞에 했던 거니까 안 할 거고 2번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2번에 나와 있는 게 아까 전에 했던 걸 생각하시면 그래도 최대한 쉽게 푸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수직선을 먼저 그려주시고 0이 되는 값을 대입을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랑 3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죠? 그게 기준이 되는 축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x는 마이너스 2고 여기는 x는 3이죠. 그러면 세 칸으로 나뉘죠? 그러면 이 오른쪽부터가 둘 다 플러스인 경우고, 그 다음에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인 경우고, 그 다음은 둘 다 마이너스인 경우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당연히 큰 수랑 작은 수에 대한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둘 다 플러스인 건 상관없죠. 얘도 꺼내면서 그대로 꺼내면 되는 거고, 얘도 꺼내면서 그대로 꺼내면 되는 거고. 아이고. 그게 9보다 작다니까 2x가 10보다 작다 해서 x가 5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구간 안에만 범위로 색칠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때문에 큰 수 작은 수를 구분한 거. 얘가 큰 수니까 얘가 양수인 거고 얘가 음수여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려면,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쓰고 얘는 마이너스 붙여서 써야죠. 그러니까 x가 사라지고 5가 9보다 작다라고 나오잖아요. 맞는 얘기죠? 그러면 뭐였어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은 다 색칠하셔야 돼요. 문자가 없고 부등식이 맞잖아요. 그러면 모든 실수. 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니까 둘 다 마이너스면 둘 다 부호 반대로 꺼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이너스 2x가 8이 돼서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여서 여기서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이어지죠? 여기도 색칠됐고 여기도 색칠됐고 여기도 색칠됐고 답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이렇게 해야지 좀 쉽게 푸는 거고, 제가 좀 더 얘기를 하면, 원래대로 풀려면 엄청 써야 될 게 많아요. 왜냐하면 방금 얘기한 대로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대한 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원래대로 했으면 이렇게 해야죠. 얘가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일 수도 있고,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것만 하나 해볼게요. 첫 번째 것만. 원래 범위가 이제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거를 요걸 계산하면 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지금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래서 이걸 정리하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크거나 같아서 이걸 수직선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랑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둘 다 겹치는 부분을 범위로 나타낸 다음에 둘 다 양수를 꺼내서 아까 계산한 이 방식은 그대로 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굳이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네, 그래서 0이 되는 값을 대입했을 때 그걸 기준으로 범위를 구간을 나눌 수 있다는 걸 먼저 잘 사용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4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얘가 큰 수니까 이 세 번째 거는 안 된다는 것도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얘는 플러스이고 얘는 마이너스 3인데 얘가 플러스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셔서 이 1번, 2번, 3번을 원래대로는 이렇게 범위를 셋 다 구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주셔야 된다. 2차 방정식 할 때 이 방식 안 했죠? 했나? 나 기억이 안 나냐? 요 방식 안 나왔죠? 방정식 할 때. 여기만 이렇게 돼 있으면 그게 2차 방정식이에요. 안 나왔던 것 같아서. 원래 2차 방정식에도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온 것 같아요. 원래 둘 다 나오거든요. 자, 아무튼 저런 식으로 범위를 구하시면 된다. 자, 거기에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여기 8-2번은 요것 좀 유의를 해줘야 될 게 있어서, 자, 보시면 아까 전까지 다 x-9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근데 여기는 7-x 이렇게 나왔잖아요. 숫자가 앞에 있고 문자가 뒤에 있잖아요. 그럼 이 상태로 푸시면 안 돼요. 이런 문제는. 자, 뭘 생각하시는 거냐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얘는 뭐랑 같다 그랬어요? 제곱근이랑 같다 그랬죠. 이거 제곱이랑 같은 의미라 그랬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7-x의 제곱은 곱셈 공식을 생각하시면 x-7의 제곱이랑 같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x-7의 절대값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항의 앞에 있는 부분에 문자가 나오고 상수항이 나와야 되는데, 상수항이 나오고 문자가 나오면 문자가 나오고 상수항이 나온 요 모양으로 변형을 한 다음에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아마 답 다 틀릴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꼭 바꾼 다음에 푸셔야 된다. 네. 그걸 좀 유의를 해주시고요. 뭐 설명은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하는 게 낫겠죠? 네. 160회